이 보톡스를 맞으면 안 되는 얼굴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첫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는 부위는 이거든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왜 자꾸 너 화났어? 하고 물어봐서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오셨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부위는 바로 사각턱인데요. 저는 사실은 이 사각턱 보톡스를 제가 지금 한 20년째 맞고 있어요. 제가 20살 때 제일 먼저 맞았던 보톡스가 여기였거든요. 여기 사각턱 보톡스를 맞으시게 되면 일단 얼굴이 조금 갸름해지고 작아지고 조금 더 부드러운 인상이 되거든요. 내가 자가로 그러면 어떻게 효과가 있을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안녕하세요. 동안 큐레이터 소블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톡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톡스 안 맞아보신 분들은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대중적인 시술이 됐죠. 그런데 이 보톡스를 맞으면 안 되는 얼굴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어떤 분들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보톡스 효과를 보시는지,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돈만 쓰고 보톡스 효과는 하나도 못 보셨거나 혹은 부작용까지 겪으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솔직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장님, 이런 주름 근육에는 보톡스가 정말 효과적이다 라고 자신 있게 추천하는 부위 3곳을 뽑는다면 어떤 부위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는 부위는 미간주름이거든요. 우리가 주름을 볼 때 웃어서 생기는 주름이 있고 화내서 생기는 주름이 있어요. 근데 미간주름은 대표적으로 우리 화낼 때 생기는 주름이거든요. 미간주름 같은 게 이제 찡그리는 습관 때문에 깊게 이렇게 패여버리는 주름이거든요. 손금처럼 나중에 이렇게 깊게 패여버려요. 우리 손금 보면은 주름이 이렇게 생겼다가 손을 이렇게 펴도 주름이 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간주름도 계속 이렇게 찡그리다 보면은 나중에는 내가 화내거나 찡그리지 않았는데도 여기에 이렇게 주름이 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이 미간주름 때문에 병원 오시는 분들 보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왜 자꾸 너 화났어? 하고 물어봐서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오셨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바로 여기를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주름이 딱 가 있어서 내가 화를 내든 심지어 뭐 기분이 좋을 때도 여기가 이렇게 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너 화났어? 하고 물어보게 되는 그런 주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좀 늦었죠. 이게 주름이 완전히 생기기 전에 와서 미리 맞아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좀 이게 주름이 간다 싶으면은 저는 요거는 좀 미리 맞으셔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미 생겨버렸다 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맞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부위는 바로 사각턱인데요. 저는 사실은 이 사각턱 보톡스를 제가 지금 한 20년째 맞고 있어요. 제가 20살 때 제일 먼저 맞았던 보톡스가 여기였거든요. 여기 사각턱 보톡스를 맞으시게 되면 일단 얼굴이 조금 갸름해지고 작아지고 조금 더 부드러운 인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각턱 근육이 좀 많이 발달하신 분들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뼈를 깎지 않아도 얼굴이 깎아지는 듯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거는 승모근 보톡스거든요. 요즘 바디 보톡스도 많이 오시는데 승모근 같은 경우는 예뻐지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어깨가 많이 뭉치고 아파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때 보톡스 맞아주면 어깨도 굉장히 조금 통증도 줄어들고 편해졌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특히 예비 신부님들 오셔가지고 맞는 경우에는 이 어깨선이 예뻐지고 목도 좀 길어 보이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서 몸매가 예뻐지면서 통증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승모근 보톡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각턱 보톡스의 경우 단순히 턱이 네모나다고 다 효과를 보는 건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손으로 직접 내가 효과 있을지 자가 진단하는 방법 있을까요? 내가 자가로 그러면 어떻게 효과가 있을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턱 여기에다가 손을 딱 얹어서 앙 하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앙 하고 물었을 때 튀어나오는 근육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보톡스로 효과를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거겠고요. 또 한 가지는 침샘이거든요. 우리 침샘이 여기 귀밑샘이 있고 여기 턱밑샘이 있고 또 저 안쪽으로 이제 혀밑샘도 있는데 귀밑샘이 이 귀 앞쪽에 교근 위쪽을 덮고 있는 침샘이에요. 근데 이쪽이 많이
많이 발달하신 경우에는 침샘 보톡스를 맞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앙 했을 때 튀어나오는 거는 근육, 그리고 내가 앙 하지 않았는데도 여기가 이렇게 좀 한 덩어리가 잡힌다 하는 경우에는 침샘일 수도 있어서 침샘인지 근육인지 또 혹은 턱뼈인지 이거를 좀 확인을 해보시고 맞는 시술을 좀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반대로 이런 분들은 보톡스 절대 비추한다 하는 유형이 있다면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처음에 보톡스 배우시는 원장님이나 하는 경우에 제일 많이 듣는 보톡스 컴플레인 중에 하나가 이마 보톡스거든요. 이마 보톡스는 자칫 잘못하면 여기가 굉장히 무거워가지고 환자분들이 눈뜨기가 힘들어요. 눈이 잘 안 떠져요. 눈이 작아졌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용량이 많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원래 이쪽 근육에 힘이 잘 안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안검하수가 있는 경우에는 눈 뜨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마를 사용해서 눈을 뜨시는 거예요. 한 가지 체크해 보실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눈을 감았다 떴을 때 이마를 사용해서 눈을 뜨시는 분들이 있고요. 눈 꺼풀 힘을 사용해서 눈을 뜨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눈을 잘 못 뜨고 이마로 해서 뜨기 때문에 여기를 막았을 때 잘 못 뜨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근육을 보톡스로 못 쓰게 만들었을 때 눈뜨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톡스 비추 혹은 꼭 맞고 싶으시면은 의사 선생님과 충분하게 상담을 하신 다음에 위쪽으로만 맞으시거나 조금 아래쪽은 약하게 맞는 식으로 해서 맞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턱은 좀 갸름한데 얼굴이 긴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를 너무 줄여버리면 오히려 그 긴 얼굴이 더 부각돼 보일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도 조금 비추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이쪽에 탄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보톡스를 맞으면 같이 흘러내리면서 오히려 탄력이 떨어져 보이고 얼굴이 늘어져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도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작용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팁이 있으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많이 걱정하시는 거는 또 보톡스 내성도 있죠. 내성 없는 보톡스 뭐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도 있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보톡스 내성률이 아주 높지는 않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지만 또 너무 짧은 간격으로 너무 자주 맞게 되면 그것도 있을 수는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충분한 간격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부위에만 맞는 게 도움이 되겠죠. 오늘 내성하면 제오민이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제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 보톡스에 붙어있는 단백 크기가 가장 작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그 단백질을 인식을 해서 항체를 만들기 때문에 그 항체를 만들면 어떡해요? 보톡스가 들어왔을 때 내가 항체가 잡아먹어버려가지고 보톡스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효과가 아무래도 떨어지게 되고 효과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게 나와서 인식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는 게 제 땡땡 보톡스인데 그런 식으로 나온 게 딱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이제 아무래도 원리상으로는 조금 더 그런 내성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논문상으로 연구상으로 했을 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아주 크지는 않다라고는 해요. 그래도 조금 더 내가 순수한 보톡스, 좀 더 작은 보톡스를 맞고 싶다면 그것도 선택의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또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보톡스 종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갖고 있는 그 단백의 성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보톡스가 들어왔을 때 내가 그걸 잡아먹는 항체의 종류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에 내가 진짜로 내성이 생겼다 했을 때 다른 보톡스를 맞았더니 또 효과가 있더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것들도 어떤 그 내성을 비켜나가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저는 사실 보톡스를 너무 좋아하는 의사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보톡스를 시술하시는 원장님들 중에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내가 보톡스 한다 하는 원장님들 중에 자기 얼굴에 보톡스 안 맞는 원장님은 한 명도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만큼 굉장히 안전하고 또 효과적이고 경제적이고 사실 비싸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이 맞으시는 시술 중에 하나고 많이 추천해드리는 시술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만능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한테 맞는 부위가 있고 또 맞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어떤 상담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보톡스 시술을 받으시면 더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보톡스에 대해서 우리 많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오늘 보톡스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열심히 답변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안 큐레이터 소블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